나가. 이거 가지고 나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수첩을 던졌습니다.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불륜녀는 당당하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을 버텨온 미숙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 수첩을 펼쳤는데 그 순간 미숙은 숨이 멎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준 낡은 수첩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봤어요. 7시 30분. 남편 진수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58세의 미숙은 30년 동안 이 시간에 맞춰 6시부터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내지 않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 남편이 시끄럽다고 할까 조심해서 요리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나도 소중한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줌마, 밥을 하루 종일 해. 언제 주냐? 대꾸 없이 미숙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 풍경이었죠.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어젯밤 식탁 밑에 던져둔 수건을 치우고 선반 위에 놓인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후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이걸 먹으라고 주냐?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란말이가 싱겁다며 남편을 소금을 달라고 해요. 미숙은 소금을 주며 진수의 얼굴을 힐끗 봤어요. 젊었을 때 동네 깡패들을 대할 때의 그 남편의 무서운 얼굴이에요. 18살 민준이가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은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식탁에 앉지 않고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려준 밥을 먹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민준은 미숙이 40살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지요. 남편 차려주고 아들 학교 보내고 나면 어머님 식사할 시간입니다. 식사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음식에 이상한 거 넣었어. 날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진수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엄마가 음식을 아직도 잘 못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도 싸울 힘도 없어서 말을 보태지 않고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머님이 방에서 쉬시는 동안 어머님 목욕 준비를 했습니다. 불러도 나오지를 않으셔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혼자 낡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눈은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거의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첩을 재빨리 이불 밑에 밀어 넣었죠. 그러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봤어요. 그 또렷했던 눈빛을. 어머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밤 11시가 넘어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눈을 떴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 만났어. 왜?
진수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진수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과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수는 양말을 벗으며 전화기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폰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오빠 내일 언제 와요? 호텔 예약했어요. 미숙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은 우리 둘이서만요. 진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전화기를 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갔습니다. 최주희, 회사 비서였어요. 30대 초반.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최주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주 웃었죠. 미숙은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수가 집에서는 절대 짓지 않는 표정이었으니까요. 미숙은 손가락으로 입술을 눌렀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어요. 묻는 순간 폭언이 쏟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30년 동안 배운 거였습니다. 진수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숙을 탓했죠. 내가 날 믿지 못해. 비서한테 질투하냐? 30년 먹여 살렸는데 이게 보답이야? 머릿속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재생됐습니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들어와. 미숙이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숙아,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지?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멀쩡했어요.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죠. 전과는 달라서 저도도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어머님이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시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을 찢어 미숙에게 건넸어요. 종이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변호사 김태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줄게. 지금은 아니고. 미숙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죠. 노인이라고고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방으로 돌아와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주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숙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그런데 그게 다 뭐였을까요?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숙의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미숙이 직접 끓인 거였죠. 민준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마 생일 축하해요라는 초콜릿 글씨가 선명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웃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진수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미숙은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목을 조였죠. 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미역국 그릇 옆이었어요. 미숙은 그 봉투를 보며 손이 얼어붙었죠. 진수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류였죠. 이미 진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서명해. 이제 끝이야.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놀라 진수를 쳐다봤어요. 케이크 위에 초가 타들어가고 있었죠. 왜 갑자기요?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는 비웃었어요.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아니, 어쩌면 늘 있었는데 미숙이 못 본 척했던 표정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30년 동안 생각했어. 이제 애도 거의 다 컸고 너도 나이 먹었으니까 됐어. 아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들 민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상관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죠. 최주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빛났어요. 미숙보다 한 세대 어렸죠. 최주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집이에요? 와 집이 좀 너무하네. 제가 잘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 있는데 연락할게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민준이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민준이를 밀쳐냈어요. 민준이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걸음걸이가 느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시어머니는 최주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구야, 이 여자는?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최주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싸가지 없는 눈빛이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거라서요. 할머니는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신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마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수가 시어머니를 붙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버둥거렸지만 84세의 힘으로는 60세 남자를 이길 수 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미숙이 울며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빨리 어서 도장이나 찍어. 자기 엄마에게 막대하고 30년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소리치며 이혼 서류를 다시 들이미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미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가 다 녹아내렸어요. 미역국은 식었죠.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최주희는 어느새 저희 집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미숙을 보며 웃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미숙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방문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 미숙은 며칠 전 시어머니가 건넨 종이를 떠올렸어요. 변호사 김태준. 미숙은 생각을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미숙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수는 현관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최 주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미숙이 3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게 네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냐고. 진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죠. 5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거였죠. 민준이는 미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미숙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지.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진수가 다가와 민준이를 밀쳤죠. 민준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너는 들어가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진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돌아다니세요? 제발 좀 방에서 쉬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진수를 무시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미숙 앞까지 왔어요. 수첩을 미숙에게 내밀었죠. 미숙아, 이거 가져가. 이거 가지고 나가.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빼앗으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진수가 멈칫했어요. 84세 노인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조. 시어머니는 미숙에게 수첩을 쥐어주었습니다. 미숙의 귀에 속삭였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 하지만 절대 버리지 마. 미숙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손에 거칠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죠.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미숙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울고 있었죠. 미숙은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도 손을 흔들었죠.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숙은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죠. 미숙은 손에 든 수첩을 봤습니다. 낡았어요. 가죽이 해져서 속이 비쳐 보였죠. 시어머니는 왜 이걸 준 걸까요? 버리라고 하면서 버리지 말라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갈 곳이 없었죠. 친구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친정은 벌써 오래전에 정리됐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죠. 미숙은 혼자였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어요. 삐뚤삐뚤하지 않았죠.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미숙아, 너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젊었을 때 공책에 뭔가 쓰던 거, 내가 시집 온 날 가져온 소설책들,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해. 내 아들이 내 꿈을 빼앗아 갔구나.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미숙은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꿈은 사라졌죠. 공책은 버렸고 책은 팔았습니다. 꿈도 함께 버린 거였어요. 미숙은 수첩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였죠. 그 옆에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미숙은 그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운영하던 건물이었죠. 30년 전에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달랐어요. 임대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숨이 막혔어요. 건물을 팔지 않았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임대 수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증여 완료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정신을 잡아 읽었죠.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 12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였죠. 건물을 미숙에게 증여했습니다. 진수에게가 아니라 며느리인 미숙에게. 미숙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미숙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미숙은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죠. 미숙은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20억. 시어머니는 그 돈을 미숙 이름으로 모아뒀던 거였어요. 진수는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림없이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미숙아, 내 아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걸 나는 다 봤단다. 30년 동안 봤어. 미안하구나. 내가 막지 못했구나.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무서워 너에게 사과도 제대로 못했다다. 내가 잘못 키웠어. 하지만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나를 돌봤고 민준이를 키웠어. 당연한 게 아니란다. 너는 대단한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작가의 꿈을 다시 꿔.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건물도 내 거야. 진수놈한테 주지 마. 걔는 분에 넘치게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어.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가져. 내 거야. 미숙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미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공원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밤 공기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미숙의 가슴은 뜨거웠죠. 수첩을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미숙은 수첩 뒷장에 적힌 주소를 봤습니다. 변호사 김태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준 종이에 적힌 번호와 같았죠. 미숙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변호사 김태준 사무실입니다. 미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김태준 변호사님 맞으신지요? 사흘 후 미숙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보호자는 진수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미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미숙이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미숙을 봤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수첩 봤니? 시어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죠. 봤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30년 동안 딸처럼 여겼어. 미안해. 늦었지.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주희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미숙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최주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최주희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보호자 아니에요. 내보내주세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죠. 미숙이가 보호자야. 내가 정한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최주희는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치매시잖아요. 법적 보호자는 아들이에요. 며느리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실 거예요.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고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약한 웃음이었지만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내 돈으로 내 병원비 낸 주제에. 최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내 통장에서 돈 뺏은 거 다 알아. 너희가 내 치매 이용해서 돈 뺏은 거 내가 다 기억해. 일부러 모른 척했어. 미숙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보고 있었고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최주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치매 환자인데. 증거도 없고. 시어머니는 미숙을 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수첩이 증거라고.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모든 걸 기록했던 거였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미숙에게 말했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어머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간호만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오래된 기억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는 것은 오랜 세월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병실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박 할머니의 변호사예요. 환자분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를 선임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씨 할머님의 유언장이에요라고 말했죠. 진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주희는 미소를 지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듣자마자 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건물은 며느리 미숙에게 증여합니다. 통장도 김미숙에게, 아들 진수에게는 유류분만 지급합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치매였잖아. 이건 무효야.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서류를 더 꺼냈어요. 증여는 작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치매 진단 전이에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기 공증 서류도 있고요. 최주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병원비 다 냈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하고요? 변호사는 최주희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죠. 환자분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더군요. 횡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최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수는 미숙을 노려봤어요. 내가 꼬드긴 거지. 어머니를 이용한 거야. 미숙은 처음으로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목소리를 냈죠. 전 꼬드긴 게 아니라 버틴 겁니다. 30년을 어머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30년 동안 듣던 그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죠. 단단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내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회사도 차도 다 줬어요. 하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나를 돌봤고 손자를 키웠어요. 미숙아, 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미숙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는 주먹을 쥐었죠. 소송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소송하셔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니까요. 오히려 횡령건으로 분리하실 겁니다. 진수는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미숙은 일어섰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먹여 살렸는데 이게 보답이야? 미숙은 진수를 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전 30년 동안 밥을 했어요.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죠. 어머님을 모셨고 민준이를 키웠어요. 그게 먹여 살린 거예요? 전 제 몫을 다 했어요. 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주희가 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자고 했죠. 진수는 미숙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진수와 최주희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준이가 미숙을 안았죠.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통장도 건넸습니다. 미숙 명의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부 미숙 씨 것입니다.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뭔가를 가진 거였어요. 한 달 후 미숙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미숙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문서가 켜져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죠. 30년 만에 처음 쓰는 글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올렸어요. 키보드 위에.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수첩을 며느리에게 던졌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30년을 버틴 이야기.
쫓겨났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 미숙은 계속 썼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죠.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써요? 소설. 엄마 이야기. 민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재밌겠다. 엄마 이야기면. 미숙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엄마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건물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 걱정은 전혀 없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민준이는 새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병문안가요? 응. 오후에 갈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졌어요. 치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후 약을 바꿨죠. 시어머니는 점점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더 많아졌어요. 미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3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었어요. 미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진수 씨가 소송 취하했어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는 한 달 동안 소송을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말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었죠. 최 주인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결국 진수는 포기한 거였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응. 소송 취하했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민준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미숙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편에 섰죠. 며칠 후 미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죠. 미숙을 보고 웃었습니다. 미숙아 앉아. 미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소설 쓴다며? 응. 어머님 덕분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버텼잖아. 30년을. 내가 대단한 거야.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84세의 손이 따뜻했죠.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미숙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마지막 선물이야. 미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너는 이제 미숙이다. 작가 미숙, 엄마 미숙, 그냥 미숙. 내 이름으로 살아.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미숙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미숙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노트북을 켰죠. 소설을 계속 썼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버티고 일어선 이야기를, 며느리에서 미숙이 된 이야기를.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미숙은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미숙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다. 미숙이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미숙. 미숙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을 적었어요. 미숙의 귀환. 미숙은 웃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